안녕하세요. 네, 맛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미라클러 셰프 오세득입니다. 혜진님 안녕하세요. 뭐 되게 많아요. 지금 막 많이 올라오시는데 근데 깍 쓰는 거예요. 깍, 우와, 와, 뭐 이렇게만 쓰시는데 네, 오늘 그런 요리 할게요. 네, 깍 소리 나는 거, 우와 소리 나는 거, 네, 그런 요리 할 건데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맛의 미라클은 아주 쉽고, 네, 뭐 여러분들 뭐 소위 말하는 요즘 뭐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쩔고 뭐 이런 메뉴인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먼저 미리 공지가 나갔죠? 뭐 할 거라고. 네, 맞습니다. 네, 자벽입니다. 네. 그 자벽이 뭐 어떤 부위냐면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못 쓰는 부위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소를 도축해서 뭐 부위를 떼잖아요. 뭐 등심, 안심, 뭐 갈비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그런 좀 이렇게 부위들이 있어요. 가격이 정말 좋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뭐 보통 창 두 개들 띄우잖아요. 라이브 보면서도 뭐 검색도 하시잖아요. 자벽 찾아보시면은 가격이 이렇게 뭐 한 10,000원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도 자벽은 한우만 거의 있거든요. 근데 한우를 그 가격에 살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부위는. 그래서 자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벽으로 아주 멋진 요리를 할 건데 자벽을 구매할 때 팁 같은 거는요. 보시면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고객 리뷰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셨던 분이 대부분 뜯어서 이렇게 포장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위가 있는지 대부분 다 모르세요. 근데 뭐 리뷰 보면 질겼네요, 뭐냐 했는데 맞아요, 좀 질긴 부위가 좀 많습니다. 보통 자벽은 뭐 이런 갈비, 덧살이나 등심 덧살 쪽이라서 국이나 아니면 푹 익혀서 하는 뭐 수육 같은 거에도 많이 쓰고요. 제가 좀 뭐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형태냐면은 미리 제가 핏물을 빼서 좀 삶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했죠, 좀 질기다고. 여러분들 고기를 사실 때 이 고기가 질긴지 안 질긴지 어떻게 할까요? 먹어봐야 되죠. 마트에서 육회를 드시게요. 네. 자, 보통 먼저 자벽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자벽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덧살이다 보니까 얇은 이렇게 덧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덧살을 좀 떼낸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좀 고기가 좀 이게 얇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다른 부위에 따라 두꺼운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 고기가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어떻게 하냐면 생고기를 만져보면 돼요. 고기는 익으면은 더 단단해지고 질겨지는데 생고기 때 단단하면은 익었을 때는 얼마나 더 단단하겠어요. 질기고. 그 생고기 때 부드러우면은 여기서 익으면은 요 정도 어느 정도의 부드럽기나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 저희는 이제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좀 보시면은 굉장히 단단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오래 좀 삶아야 되는데 보통 1시간 반? 네, 1시간 반.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자병 요리 언제 이게 제일 좋냐면요. 바로 해서 드실 거면 좋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뭐 육수라든지 이거 끓으면 다음이나 며칠 뒤에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드라마 보실 때 올려놓으세요. 네. 드라마 보실 때 올려놓으면은 끝날 때쯤에 딱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오랫동안 삶는데 지금 안에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왜 안 넣냐면은 육수잖아요. 어차피 이걸로 다시 맛을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 다 넣고 해서 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맹물에다가 자빅을 넣고 삶고 있는데 그 위에 뜨는 불순물 때문에 비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했죠. 이거보다도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할 거잖아요. 우리가 생선 그냥 먹으면 비리죠. 근데 생선을 요리하니까 안 비린 맛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요리하기 전에 원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국이나 뭐 이런 거 끓일 때 보면 뭐 한우는 들기름에 참기름에 볶아서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볶질 않을 거예요. 왜? 미리 익혀놨는데 못 알아 볶아요. 자, 오늘 한번 그래서 지금 파국을 한번 쉽게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말 간단해요. 어차피 고기는 삶고 있으니까요. 파를 뭐 먹기 좋은 크기로 쓰시면 돼요. 어떤 분은 뭐 얇게 뭐 어슷하게 썰어도 되고 뭐 이렇게 굵게 반 갈라서 그래서 뭐 한 번 더 가르고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 자르면 돼요. 어차피 파는 먹다 보면 숨이 죽죠. 네. 근데 이거는 해놓은 경우 이거는 꼭 해놔요. 제 집에도. 네. 뭐 우리 와이프가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번 날 며칠 전에 제가 제주도로 가는데 이거 여담인데 해도 되겠다 해. 와이프 보려나? 아니 이거를 이게 큰 덩어리 우리는 7.2kg, 7.4kg씩 나와요. 저 끊어놓고 갔죠. 한 5일 정도 있다 집에 왔는데 없어. 왜냐면 끓여놓으면 그냥 수육처럼 계속 집어 먹어도 되고. 네. 왜냐면 제가 미라클을 위해서 한번 이제 이만큼 삶아왔습니다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삶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다 먹어가지고. 어째서 얘기는 해야지. 네. 자, 그리고 이제 파를 먼저
기름에 볶을 건데요. 야, 여기 있으니까 네. 미스트 된다, 미스트요. 네. 자, 파를 먼저 볶아서 넣을 건데 고기를 지금 안 넣을 거예요. 고기를 왜 안 넣냐면 제가 말씀했죠. 익혀놓은 고기니까 지금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파를 볶을 때 파기름을 살짝 볶으면 파기름 향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를 기름을 많이 넣잖아요. 그럼 느끼해져요. 네. 그래서 파기름을 만들 때 이런 코팅팬이면 좋고, 그 파는 웬만하면 좀 늘어붙지가 않아요. 파에서도 이제 진액이라든지 이게 나오긴 하지만 뭐 마늘이나 이런 것처럼 늘어붙지 않기 때문에 오일 살짝 두르고 이제 볶아주세요. 파 좋아하시면 많이 넣고, 네. 안 좋아하시면은 익숙해지라고 많이 넣어주세요. 네.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 나중에 익숙해지지. 우리 어렸을 때 파 안 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파랑 가지랑 나이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한 30 중반 넘어갈 때부터 가지랑 파가 입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그전에는 가지가 이게 무슨 맛인가 막 이러기도 한데, 네. 지금 아직도 조금 질기긴 해요. 네. 살짝 질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거리용은 아주 부드러운 고기 안 쓰잖아요. 네. 안심으로 국 끓여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뭐 좋은 등심, 뭐 투플러스 뭐 이런 것들. 투플러스급으로 고기 뭐 소고기국 끓여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느끼해서 못 먹고, 예. 느끼하기도 하고 실제로 고기도 뻣뻣하고요. 예. 불이 세니까 살살 이렇게 볶아줄게요. 요거 살짝 이렇게 그을려도 괜찮아요. 보통 파국 끓일 때 부드럽게 이렇게 하기만 하는데 파가 살짝 그슬려지면은 맛이, 예, 그슬려진 맛 납니다. 정확하죠? 맛이 변하다고 얘기해요. 그슬려지면 그슬려진 맛 나요. 약간 불맛도 좀 나고요. 지금 고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썰어도 되고요. 얇게 국이 들어가지만, 아니면은 집에서 좀 썰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사실 집용은 뭐 이렇게 죽죽 찢는 거잖아요. 이게 찢잖아요. 이거 죽죽 찢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갖다 뭐 장조림해도 되고 하는데, 한번 찢을까요? 아니면 썰까요? 여러분들 한번 채팅해 볼게요. 찢을까요? 칼로 썰까요? 네? 오늘 방송 찢었다. 야, 오늘 방송 찢는다 진짜. 예? 야, 아 뜨거워. 네. 2% 이상 되는 기름을 먹는 건 아니니까 이제 국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길게 썰었으니까 칼로 한번 썰어줄게요. 이렇게. 네. 쉽게 되죠. 네. 그리고 보통 국을 끓이고 이럴 때요, 간장을 살짝 넣는데, 이제 참치 액젓이고, 요거 이제 간장을, 국간장 있으면 좋고, 사실 국간장 집에 있으시면 많지 않잖아요. 간장을 많이 넣지 마시고 살짝만 넣을게요. 네. 지금 제가 살짝 하다가 살짝 태워 먹긴 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먹으면 나는 태우고 싶다면 안 태워도 돼요. 네. 제가 왔다 갔다 깜빡하면서 살짝 타는데 괜찮아요. 이게 파는 우리 구워서도 먹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지만, 네. 드셔보시면, 네, 그래도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제 찢어낸 고기. 지금 요 고기 이만큼 들어가도 지금 한 몇천 원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집에 다시마 같은 거 있으신가요? 국간장은 이제 국 끓일 때, 일반 간장은 일반 요리할 때인데, 사실 제가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조금 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보통 이제 국간장 우리가 청장이라고 해서 색이 좀 연해요. 그래서 청장은 이제 발효하는 그 기간이 좀 짧고, 네, 진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이제 뭐 중장이랑 청장이랑 섞어서 또 이제 몇 년 또 묵혀서 이제 진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나오는 시중의 진간장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진간장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것도 많고, 보통 양조 간장이 보면은 이제 3분의 1가 아닌 간장이 좀 많죠. 네. 기호에 따라서, 식성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따지면은 뭐 진간장이랑 양조 간장이랑 또 요리할 때 쓰임새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의 이제 국 끓일 때는 색이 까매지니까 이제 국간장을 많이 넣는데, 집에 보면 진간장 있으시면 거의 없잖아요. 국간장 있는 분들 많네요. 네. 국룰이야? 어? 국룰이에요? 그렇죠. 국의 룰이 국간장이니까는. 국룰은 국의 국간장입니다. 네. 소금 넣으세요. 그냥 소금. 네. 그래서 아직 간은 안 돼 있지만 여기다 이제 제가 간을 넣을 건데, 지금 보통 우리가 요리하면 마늘 같은 거 막 먼저 넣고 하잖아요. 저는 마늘 먼저 안 넣습니다.
그 음식 뭐 찌개나 뭐 전골에 그 굉장히 맛있는 집 보면은 양념이 마지막에 올라가 있죠. 네. 그 이후에 먼저 넣으면은 마늘의 구수함은 나오지만 마늘의 알싸하고 톡 쏘는 맛이 좀 약해지니까 미리 넣지 마시고 마지막에 드시기 전에 살짝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파만 부드러워지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응용하는 걸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네. 뭐 한 번 더 끓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네, 요거는. 맛으로 소통하는 리얼 라이브 클래스 미라클.